안녕하세요. 해연여학원의 진이아빠입니다. 오늘 스위스의 글리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글리옹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럭셔리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혹은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추천할 만한데요. 우리 글리옹의 학교 담당자 크리스티나 씨를 모시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현재 글리옹이 소속되어 있는 소벳 에듀케이션이라는 그룹에서 서울 사무소에서 예.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크리스티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제 먼저 이제 글리옹에 대해서 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글리옹은 이제 어떤 학교? 어떤 학교인가요? 글리옹은 예. 한마디로 예. 럭셔리. 네. 럭셔리를 기반으로 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호텔 학교이기도 하지만 호텔이 아닌 하스피탈리티. 그러니까 이 하스피탈리티 안에 호텔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하스피탈리티가 뭐냐? 예. 하스피탈리티는 즉 고객분들께 좋은 시간이나 좋은 추억이나 어떤 편의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만든 상품들을 내어주는 이제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요새는 또 영어로 The Economy of Experience라고들 해석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야, 네. 예. 뭐 이제 우리는 이제 딱 그 호텔 학교, 호텔 경영 학교 하면 그냥 호텔만 딱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걸 생각하면 다 이제 서빙 맞아요. 혹은 이제 프론데스크 뭐 맞아요.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생각보다도 그 영역이 굉장히 넓은 그런 그쵸. 비즈니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5성급 호텔 뭐 혹은 뭐 요새는 7성급도 있다고 하는데 그쵸. 그런 호텔을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럭셔리 비즈니스나 이런 거하고 굉장히 또 연관이 네, 많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제 글리옹의 어떤 장점이나 위치나 캠퍼스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네, 네. 저희 글리옹 같은 경우는요, 일단 캠퍼스가 3개입니다. 예. 그리고 2 나라에 위치해 있어요. 예. 저희 메인 글리옹 캠퍼스는 스위스 몽트루에서 가까이 있는 글리옹이라는 곳에 예. 글리옹 학교가 있어요. 예. 네. 글리옹에. 굉장히 뷰가 멋있고 일단 거기 가면 뷰가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예. 네,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그 메인 캠퍼스에서는 주로 이제 학업이라기보다는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전에 호텔을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 학교로 만든 케이스예요. 그 두 번째 캠퍼스는 몽트루 캠퍼스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뷰일이라는 마을에 위치해 있고 거기는 주로 아카데믹 학습 수업을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캠퍼스고 그리고 세 번째 캠퍼스는 스위스가 아닌 영국 런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런던 다운타운까지 35분 정도면 바로 갈 수 있는 되게 런던에서 되게 로케이션도 좋고 예. 네,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캠퍼스는 몽트레 옆에 있는 글리옹에 네. 있고 그다음에 뷰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런던에 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스페인에서도 공부가 일부 네.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맞아요. 예. 이거는 왜냐면요, 저희가 제가 지금 소멧 에듀케이션이라는 그 에듀케이션 그룹 안에 있는데 그 안에 글리옹뿐만 아니라 저희 자매 학교인 레로시도 있어요. 근데 레로시는 캠퍼스가 스위스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리옹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는 좀 더 따뜻한 따뜻한. 네, 왜냐면 예. 그 스페인 마르베이아에 학교가 있거든요, 레로시가. 근데 예. 거기는 바닷가예요. 거기는 365일 해가 쨍쨍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따뜻하고 좀 다른 분위기를 좀 경험해보고 싶어라고 하면 그 스위스 글리옹에서 트랜스퍼, 익스체인지로 레로시 마르베이아로 갔다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거죠. 예. 저희가 글리옹만 있는 게 아니고 레로시다 있다 보니까 캠퍼스들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매 세메스터마다 다른 데서 공부하고 싶으면 가능합니다. 예. 네, 가능합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복잡하긴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학생이 책임을 지고 예. 학교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예. 학교에다가 나는 스페인 가서 한번 해볼래라고 하면 학교에 있는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다시 진행을 하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글리옹만의 네. 이제 이거는 글리옹 뭐
사실 스위스에 있는 호텔 경영 대학교가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네. 근리용만의 어떤 장점? 네. 이건 뭔가요? 일단 우선은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스위스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유일하게 학교 자체에서 배칠러를 이슈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되게 많은 곳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본인이 다니는 학교가 아닌 제3대 학교에서 이런 배칠러를 이슈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교 자체에서 이제 그런 디플로마 바칠러가 이제 부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니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어소시에이션에서 이제 인가를 받은 학교예요. 니쉐가 뭐냐? 학교의 커리큘럼을 심사를 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니쉐라는 기관이 저희 뭐 근리용, 레로시뿐만 아니라 하버드, 예일, MIT 그쪽의 커리큘럼도 같이 이제 심사를 하는 그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카데미컬한 거는 굉장히 탄탄한 학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학생들이 제가 너무나도 많은 국가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80에서 90개국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유러피언 학생들이에요. 네, 유러피언 학생들이고, 아시아 태평양은 한 30%, 그리고 뭐 한 15%는 뭐 중동, 그리고 10% 남미, 뭐 이렇게 네. 나뉘어져 있는데, 한 나라의 학생들이 그쪽으로 막 기울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왜냐면 어떤 나라들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 나라 학생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는 뭐 당연히 그쪽 나라 학생들이 많겠죠. 인구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밸런스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근리용 캠퍼스에 오면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랑 이렇게 네트워킹도 할 수 있고, 여러 나라의 그런 컬처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학교 자체는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렌치 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모든 교육은 이제 영어로. 교육은 영어.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이고 좀 웃긴 건데, 교수진들이 굉장히 여러 국가 교수분들이 많으세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래서 여러 나라의 영어 발음을. 예. 예. 네, 그런 그럴 수 것들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이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리용에서 졸업을 하면 굉장히 헤비한 프렌치 악센트로 영어 하시는 분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예, 그렇게. 그렇죠. 이제는 뭐 영어라는 게 영국말, 뭐 혹은 미국말이 아니라 네. 전 세계 언어가 맞아요. 되어버려서, 저도 이제 가끔씩 출장 가다 보면 네. 가끔 이제 그 저기 홍콩 발음 잘 듣기 맞아요. 갑자기 영국 그 약간 북쪽에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분 발음 딱 들으면 일단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 스코틀랜드 경우가 어렵죠. 예. 네, 스코틀랜드 어렵습니다. 예, 그런 네. 경우가 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학생들이, 저희는 이제 이런 팀 그룹 어세스먼트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룹이 뭐 인원 6명이다. 그러면 그 6명 다 국가가 다 달라요. 그럼 영어 발음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다 영어, 다 이게 영어긴 영어예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약간 좀 낯설어가지고, 저 사람 분명 영어인데 저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맨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다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드밴티지가 그렇죠. 있어요. 그런 어떤 뭐 문화라든가 네. 어떤 개성에 대한 어떤 맞아요. 이제 적응력들을 네, 높일 수 있다는 맞습니다. 게 큰 장점이다. 예,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근리용에서 네. 공부할 수 있는 전공들, 뭐 대학교니까 전공들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전공들이 어떤 거가 있나요? 저희는 일단 예. 근리용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Bachelor in International Hospitality Business 딱 하나였는데, 네. 근리용은 럭셔리. 그래서 요거에 알맞게 올 9월부터 Bachelor in Luxury Business라는 아예 따로 전공. 네, 따로. 개설을, 그러니까 나 럭셔리 할래. 나 딴 거 다 필요 없고 난 럭셔리 할 거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 럭셔리 비즈니스를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대신 이제 Bachelor in International Hospitality Business 같은 경우는 호스피탈리티가 너무 많잖아요, 분야가. 그렇죠. 근데 분야 그 분야가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학기, 7학기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요 배칠러랑 어떤 거 세부 전공. 세부 전공을. 그러니까 그 세부 전공이 어떤 게 있냐면요. 저희는 럭셔리도 있고, 뭐 이벤트 매니지먼트, 아니면 뭐 호텔 디벨롭먼트 앤 파이낸스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가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허스피탈리티 비즈니스를 크게 배우고 그리고 약간 뭐 호텔 디벨롭먼트를 조금 더 포커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선택해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아 나는 그냥 럭셔리 할래. I only want luxury. 그러면 이제 저 럭셔리 비즈니스의 학사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전공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럭셔리 비즈니스 전공에는 그걸 전공을 마치면 어떤 회사들로 이제 진출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사실 이 럭셔리 비즈니스라는 학사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 한 분야가 어설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이거를 저희가 딱 세팅을 해놓고 요거를 학생들한테 프로바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저희가 그런 이제 인턴을 하러 가면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이제 커리어 디벨롭먼트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을 한 명씩 붙잡고 이제 학생마다 이제 카운셀러가 이제 붙어요. 딱 입학을 하면. 그럼 이제 그분이랑 학생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무슨 인턴을 할래? 나는 이쪽 업계로 나갈래? 아니야, 나는 이쪽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대부분의 그게 약간 호텔 쪽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뭐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에서도 많이들 와가지고 학생들을 리크루팅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리테일, 뭐 샤넬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오기는 했었는데 대부분 저희가 저희 학교 학생들 인턴으로 좀 써주십시오. 뭐 저희 학생들 와가지고 인터뷰를 봐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네요.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가 디올이에요. 디올이랑 구찌였는데 이분들은 별로 이렇게 뭐 그래 뭐 우리가 한번 컨시더는 해볼게라는 그런 애티튜드였지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글리용 학생들을 인턴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글리용 졸업생 분들을 저희 회사에다 취직을 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호텔뿐만 아니라 럭셔리 쪽에서도 럭셔리 리테일이라고 하면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샤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럭셔리 차량 포르쉐, 페라리 아니면 뭐 이런 럭셔리 이벤트 중 끝판왕이 제가 봤을 때는 포뮬러 1. 예. 네, 포뮬러 1 쪽에서도 학생들을 많이 리크루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그 인턴에 성공한 학생 케이스가 있나요? 이제 많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로 난 졸업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할래 이런 게 아니고 뭐 다른 거를 하다가 많이 도전들을 하세요. 근데 요새는 글리온 같은 경우는 확실히 럭셔리 리테일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기는 해요. 아직까지 한 반 이상의 학생들이 호텔로 시작을 그렇죠. 하긴 하지만 네. 호텔을 하다가 내가 일을 했다, 내가 사용했다, 내가 배웠던 스킬들을 다른 쪽에다가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시계 쪽으로도 많이 롤렉스나 위블로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그 학생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학교를 들어가기 전서부터 나는 LVMH에서 일을 할 거예요. 나는 LVMH. 딴 거 다 필요 없고 전 LVMH. 그래서 그 학생이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저희 커리어 디벨롭먼트 팀을 엄청나게 괴롭혔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끈질기게 간 거죠. 본인은 이제 얻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반드시 해내야겠다. 그래서 학교 그 팀에 프레셔를 준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첫 번째 인턴십은 LVMH 밀라노에서 그 인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턴십은 이제 파리 본인은 이제 LVMH 파리 본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파리 쪽으로 인턴을 목표를 이뤘네요. 목표를 이뤘죠. 근데 인턴을 끝나고 웬걸 거기서 너 졸업하면 우리 쪽으로 와서 일해라고 하면서 바로 작업으로 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한국 학생이.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그거를 얻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들겨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두들겨야 되고 그리고 그 방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아무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 툴은 다 있어요. 학생이 가가지고 얼마나 이거를 문을 두들기고 요청을 하고 하는지에 따라서 얻는 결과가 많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보면 보통 되게 자기가 뭐가 하고 싶다, 이루고 싶은 게 굉장히 좀 확고한 학생들은 가가지고 그걸 다 얻어오더라고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내가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네. 글리용을 가고 싶어요. 네. 입학 기준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네, 입학 기준 있죠. 예. 제일 중요한 거. 저희 고등학교는 졸업을 고등학교 해주셔야. 졸업해야죠. 네, 예.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내신이라고 하나요? 이제 뭐 성적이 뭐 미니멈 몇이어야 된다 이런 거는 저희가 정해놓은 건 없어요. 예. 당연히 공부 중요하죠. 공부가 어떻게 보면 성실함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근데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거를 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떤 학생들은 약간 이런 학업적인 게 조금 약하지만 굉장히 사람 상대하는 스킬이 막 뛰어난다든지 막 센스도 있고 눈치도 굉장히 빠르고 좀 몸으로 잘 배우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런 학생들 놓치기 싫단 말이죠. 하스피탈리티에서 일을 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에요. 사람 대 사람. 저희는 뭐 컴퓨터 이런 테크놀로지랑 일을 한다기보다는 사람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오픈 마인드로 학생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 성적도 있어야 되고요.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IELTS는 이제 5.5. 그 서컴포넌트에서는 5.0 미니멈을 그렇죠. 받아주셔야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영어 성적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가 프렌치 지역에 있긴 있지만 학교 안에서는 모든 게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영어로 진행이 돼가지고 영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업종 자체가 이제 환대를 한 이제 네. 뭐 고객들을 상대하는 네. 업종을 많이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영어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학교 갈 때뿐만 아니에요. 영어를 잘 못해, 말하는 게 무서워, 상관없어요. 학교 가면 다 그런 학생들이에요. 네. 네. 다른 퍼스트 랭귀지가 뭐 한국어, 일본어, 프렌치, 스페인어, 뭐 아랍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생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그 글리용이라는 그 캠퍼스 안에. 그럼 다 같은 사람, 처져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또 이제 영어를, 기본적 영어가 나는 영어가 요거밖에 안 됐어 해서 갔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내가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뭐 사실 이제 보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혹시 장학금은 또 혹시 없을까 장학금. 이렇게 거든요. 네, 장학금 있습니다. 장학금. 예. 장학금. 제가 예. 진행을 합니다. 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장학금은 메리트. 그러니까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장학금이고, 요거를 받으려면 GPA 3.5 아니면 70% 이상의 성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되게 많은 특별 활동, 봉사 활동을 했다든지 뭐 무슨 동호회에서 뭐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은 학생들한테도 메리트를 이제 부여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액수 같은 경우는 5%에서 20%. 학비의 5%에서 네, 20%. 네. 매년 나오나요? 매 학기? 이게 예. 매년 주면 가끔씩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나 장학금 있으니까 이번엔 대충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있을 수 있죠. 네, 예. 그래가지고 매 학기 리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적표랑 그리고 학교를 성실하게 다녔는지, 학교 수업을 많이 빠졌다든지라고, 그러니까 뭔가가 아니면 이제 그거를 다시 리뉴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나 이런 성실함, 학교의 이제 실습 같은 것도 열심히 잘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그 다음 학기에도 계속 이제 리뉴를 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학생들이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사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장래의 진로를 고민할 때 이 비즈니스가, 그 산업계가 이렇게 위우상향하는 산업계인지 아니면 이제 뭐 그저 계속 이제 꾸준한 데인지, 혹은 이게 막 줄어드는 산업도 있거든요. 이제 그쵸. 그런 직업인지를 잘 고민해 보시는데, 특별히 이제 럭셔리 비즈니스는 계속 이제 사실은 조금 우상향하는 분위기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혹시 뭐 그런 거 생각들을 갖고 있는 학생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럭셔리라는 거는 사실 기계가 대처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럭셔리 분야, 럭셔리 쪽은 AI가 대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 이유는 이게 사람 대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퍼스널 터치,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사람밖에 할 수가 없고,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 공유를 해야 되는 쪽이에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뭐 샤넬을 가가지고 백을 사는데 이 백이 사실 뭐 30
30만 원 하는 제품이 아니고 정말 막 900만 원 막 이상한 이런 건데 이를 가가지고 로버트가 상대를 하면 그거 뭐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샤넬 매장에 들어가면 직원분이 되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뭐 물도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혹시 찾고 있는 가방이 있으신지 어떠한 이유로 가방을 사시는 건지 그러면 그런 걸 다 생각을 해가지고 손님의 마음을 공감을 해주면서 이 손님한테 어울리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AI가 대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럭셔리 쪽에서는 디맨드가 계속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비즈니스를 그쵸?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글리용을 한번 꼭 염두를 해두시고 네.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글리용 학교의 담당자이신 크리스티나 씨를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저희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혜연여학원의 진이아빠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